저희 글로벌 유니버스 기업을 10분으로 압축해서 전달해드리는 10분 해외 주식입니다. 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미국과의 미중 분쟁,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위축 우려가 가장 큰 이유일 텐데요. 그래도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저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케이던스인데요. 오늘은 이 기업에 대해서 저희 김영태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 해외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영태 연구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너무나 어렵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저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기업이 있다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아마 그런 기업이 될 텐데요.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전자설계 자동화 기업인데 말을 이렇게 길게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반도체를 설계하는 툴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업계에서는 이제 줄여서 EDA 공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EDA 업체라고 이제 뒤에서부터는 좀 언급을 드릴게요. 그 EDA 하는 업체다. 네. 그래서 쏙 그렇게 막 와닿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도 맞습니다. 네. 그래도 설계하는 쪽이다 이렇게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이 설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툴을 말하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건설 같은 거 할 때 이제 설계 도면을 그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CAD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제품의 설계단에서 이제 초기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툴이 이런 EDA 툴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반도체에서도 약간 소프트웨어 쪽에 속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가장 요즘에 반도체에서 좀 화두가 되는 부분은 물론 공급망 차질도 있겠지만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건 이제 미중 분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수요의 문제도 있고 또 이 양국 간의 어떤 기술적인 대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체들을 좀 누르는 어떤 센티먼트를 악화시키는 요인들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미중 문쟁에서는 이 기업이 좀 어떻게 좀 반사 수혜를 보는 기업인지 아니면 똑같이 좀 피해를 보는 기업인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사실 뭐 반사 수혜를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기업이고요. 대신 이제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좀 손해를 보지는 않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방이 그래도 좀 탄탄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사실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산업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산업 내에서 세 개의 업체가 이제 시장을 3등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업계 1위인 시놉시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케이던스, 그 세 번째가 멘토그래픽스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들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1위 업체인 시놉시스는 약간 첨단 공정, 이제 10나노 이하 공정에 조금 특화가 돼 있고 더 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 케이던스 같은 경우는 14나노 이상, 그러니까 레거시 공정 쪽에 조금 특화가 돼 있는 업체다. 레거시라는 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해왔던 반도체인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첨단 공정의 역량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과거부터 잘해왔던 부분이 이제 아날로그 쪽이죠. 아날로그 쪽을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 미중 분쟁에서 핵심 이제 화두가 되는 거는 14나노 이하냐 이상이냐 이거거든요. 왜냐면 14나노 이하로 갈수록 되게 첨단 공정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첨단 공정 쪽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려고 그 14나노 이하 공정을 중심으로 이제 제재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던스 같은 경우는 업계 1위인 시놉시스보다 영향이 훨씬 더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배경입니다. 첨단 공정 쪽에 이렇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에서는 좀 자유롭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첨단 공정 외의 공정들. 그러니까 네네. 중국을 제재하는 쪽이 아니다라고 네네, 보는 맞습니다. 거죠. 네, 거기서 좀 벗어나 있다. 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런 설계 쪽도 잘 하나요? 이런 케이던스가 하는 쪽이? 중국 내에서 점유율을 보면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업체들이 거의 30%씩 가져가고 있고요. 중국에서를 30%를 네, 가져가나요? 그러니까 뭐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순수 중국 업체가 가져가는 비중은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미국 업체들의 EDA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이 업체들이 없으면 반도체 설계부터 안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이런 첨단 공정단에서 좀 경쟁력을 높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제재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못 하고 있어요. 못 하면서 전략을 선회한 게 이제 그냥 우리 지금 쇼티지가 가장 심한 14나노 이상단의 자동차용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그게 통신용 아날로그 칩이라든지 반도체죠. 네. 네. 이런 쪽으로 아예 특화를 시키자. 그래서 이제 전략을 선회를 했는데 마침 이 케이던스 같은 경우가 그런 반도체 종류의 반도체 품목에 가장 특화가 돼 있는 그런 툴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명확하네요. 그러면은 어찌됐건 간에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4나노 이하 첨단 공정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고 있는 건데, 그래서 중국은 어차피 첨단 산업으로 가지 못하니 우리가 잘하는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냥 약간 후진 공정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14나노 이상으로 가서 이쪽 반도체 캐파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켓을 꽉 잡고 있는 게 케이던스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갔고, 그러면은 이 회사는 이거 말고 향후 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쪽은 없나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와 있는 업체인 거는 분명한데요. 지금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업체 두 개를 인수를 했어요. 첫 번째가 일단은 화학 기반의 모델링 소프트웨어 업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운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화학식을 분석하고 이렇게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깔아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 단계를 좀 거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툴을 만드는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이름은 이제 오픈아이 사이언티픽이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고, 그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 공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은 이제 현실의 온갖 물리 법칙을 이제 가상 공간에 구현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디지털 트윈 공간 설계 업체를 이제 또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디지털화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가상 공간이 항상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특화된 업체들을 인수를 하면서 이런 클라우드 대형 고객사,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테크 업체들을 이런 고객사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런 디지털화에 이제 발맞춰서 올바른 좀 인수 합병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좀 확장할 수 있는, 뭐 클라우드 포함해서 그렇죠. 이쪽들로 네, 가기 위한 인수를 시도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를 보더라도 이 회사는 이제 S&P 지수가 계속 빠지는 와중에서도 아웃 퍼포먼스 주고 혼자 이게 도약형종 오른 네네. 모습인데, 이거 자체로도 이게 반도체 업체들과는 좀 결이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수요 쪽이나 공급단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견고했던 주가가 제일 견고했던 업체가 시놉시스, 케이던스 이런 EDA 업체들입니다. 이 그 배경을 보면은 사실 뭐 하드웨어 업체들은 이런 물류 차질이나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케이던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산을 안 하더라도 설계는 계속 해야죠. R&D는 계속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뽑아먹는 업체가 케이던스다. 그래서 지금 사실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설계가 안 돼 있으면 반도체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부터 가장 핵심 단계로 이제 분류가 되는 이런 설계 단계에서 가장 지금 유망한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체는 거의 약점이 없는 것 같아요. 미중 반도체 그 분쟁에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특수를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코로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떤 뭐 약점이 없는 건가요? 약점이라고 딱히 들어보자면은 이제 경쟁이 심화됐을 때 이제 기존에 있던 고객사들 중에서도 이탈하는 고객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인수합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고객사 숫자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툴을 납품을 했을 때 이런 반복적인 과정에서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툴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다른 공정에 또 넣고 다른 제품에도 적용을 하고 했을 때 이제 재구매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고객 숫자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유일한 리스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용단에서 이제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금 팔고 있는 것도 잘 팔리는데 조금 속도를 늦춰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조금 좀 리스크에 노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라고 하기에는 뭐 좀 뭐하지만 밸류가 조금 높다는 점만 조금 좀 마음에 걸립니다.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그 정도로 시장에서 성장성이 나오니까 또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어려운 반도체 업황 속에서도 이렇게 한국이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이 케이던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주식 레고. 그리고